저 깊은 바닷속,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을 것이라 상상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전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고 하는 도시 아틀란티스죠. 아틀란티스는 사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언급한 도시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철학자인 플라톤이 직접 언급한 도시라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법하죠. 신기한 것은 플라톤 자신도 이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크리티아스에서 언급한 아틀란티스가 역사적 진실이라 주장하며 자기 집안의 이름을 걸고 사실이라 강변했죠.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거슬러와 현대의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몇몇의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력이 증폭되어 만들어진 도시였을 뿐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아틀란티스 실존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가설을 따지기 전에 아틀란티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형태와 특징은 크리티아스에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묘사가 매우 길고 복잡하여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섬에 대한 묘사는 특이하게도 동심원 형태의 여러 개의 외섬과 하나의 중앙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섬들이 바다와 연결되어 원형인 운하에 둘러싸인 채 하나의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의 운하가 중앙섬까지 연결된 아주 이상적인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운하의 크기도 수치로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외섬들과 각 운하의 폭은 530m, 350m, 180m, 중앙섬은 45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긴 운하의 길이는 약 9km로 상정되어 있죠. 이 특징적인 동심원 구조는 크리티아스의 자세한 묘사 덕분에 아틀란티스 상상도가 여럿 있어도 다들 비슷한 편입니다. 아울러 도시는 남쪽에는 바다를 끼고 맞은편 북쪽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광대한 평야를 끼고 있는데요. 그 크기가 동서로 530km, 남북으로 350km로 언급되어 있으니 매우 거대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시로 지배 면적보다 넓은 크기죠. 거기다 이 평야의 둘레에 30m 깊이의 해자까지 팠다고 하니 기술력도 매우 대단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크리티아스에는 아틀란티스의 외형적 모습 말고도 문화적 특징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틀란티스는 포세이돈이 수호하는 도시로 오리알콘이라는 귀금속이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다른 귀금속도 매우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틀란티스는 이런 사치품들이 들끓고 탐욕이 증폭되는 바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도시 주민들의 탐욕과 사치, 교만이 점점 늘어나 자신들의 국력이 세계 최강이라 믿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만심은 곧 아테네를 침략하는 실수로 이어졌고 이들은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수호하는 도시가 이런 추접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아틀란티스의 화산을 폭발시키고 홍수를 일으켜 결국 아틀란티스를 바닷속으로 침몰시켜버렸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이 허무맹랑한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아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69년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그리스의 고고학자 앙겔로스 갈라노플로스 교수입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지중해에서 지진으로 그 일부가 괴멸되었으며 그 섬은 현재의 산토리니 섬인 테라섬이었다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아틀란티스는 미노스 문명의 일부였으며 기원전 1500년 테라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괴멸했습니다. 이는 번역가 이종원 님이 옮긴 2020년판 크리티아스에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노스 문명 산토리니설은 꽤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틀란티스가 미노스 문명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시기적으로 들어맞는다는 것인데요. 미노스 문명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었던 그리스 청동기 시대의 고대 문명을 말합니다. 기원전 3650년부터 1170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플라톤은 크리티아스를 저술할 당시 아틀란티스는 9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도시라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면 시기적으로 절대 맞지 않지만 여기서 9000년이 아니라 900년 전이었다고 추정하면 딱 들어맞게 되죠.
플라톤이 기원전 348년 또는 347년에 사망했으니 900년 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미노스 문명이 존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900년을 9000년이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일까요? 이는 기록자들이 숫자를 잘못 써 10배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로노플로스 교수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필사자들은 100을 나타내는 이집트의 문자를 1000을 나타내는 문자와 혼동했다고 하죠. 이를 크리티아스에 대입하면 플라톤이 언급한 허무맹랑한 아틀란티스의 크기도 설명이 됩니다. 아틀란티스를 둘러싼 운하의 길이는 런던 둘레의 20배나 되고 운하의 폭과 깊이도 너무 거대하지만 이를 10배 줄인다면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 각각 355km, 533km로 기술된 직사각형 모양의 평야도 36km, 53km가 되니 섬의 규모도 훨씬 작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믿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현재 산토리니 섬에서 함몰된 부분의 10을 곱하면 플라톤이 기술한 아틀란티스의 둘레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토리니 섬에 미노스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노스 문명을 아틀란티스 문명과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미노스인들은 해상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궁전을 장식하는 릴리프나 벽화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술한 것과 유사한 면이 많죠. 실제로 1967년 그리스의 고고학자 마리나토스는 산토리니 섬에 아틀란티스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환상수로와 직선수로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근거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미노스 문명은 아틀란티스인들이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즉 아틀란티스 섬이 현재 산토리니 섬인 테라 섬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산토리니 섬의 괴멸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틀란티스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산토리니 섬의 괴멸이 충분히 크리티아스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설은 여럿 있습니다. 북해 도거랜드 설, 스페인 타르테소스 설, 모로코 수수마사 설 등 실제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추정하는 설이 지금까지도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역시나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통설로 통하고 있는 것은 미노스 문명 산토리니 설입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미노스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플라톤이 기술한 아틀란티스의 유적과 비슷한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토리니 섬이 아테네와 이집트를 가르는 에게에 위치해 있어 아틀란티스의 아테네 전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침몰 원인을 화산 폭발로 규정한 것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토리니 섬은 거대한 화산 지형이며 고대에 대폭발한 적이 있었죠. 현재 산토리니 섬의 지형도 과거의 대폭발로 일부분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고대에는 좀 더 원형 형태의 지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이 미노스 문명 산토리니 설에는 아주 큰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설은 전승에서의 숫자가 와전됐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이죠. 또한 산토리니 섬이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매우 의아한 점입니다. 분명 크리티아스를 저술한 플라톤도 산토리니, 즉 테라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제자였던 또 다른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크리티아스를 비판했습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에 대한 묘사가 매우 허무맹랑하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말한 것이죠. 크리티아스에 대한 비판엔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역사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영웅전을 집필한 역사가 플루타르코스 또한 플라톤의 기록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죠. 또한 기원전 3세기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학자들끼리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는지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론회에서도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의 문서들이 소실되기 이전 시대 학자들조차도 아틀란티스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한 플라톤이 기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플라톤은 실제 기록에 따라 아틀란티스를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틀란티스를 얘기하게 된 경로는 꽤나 긴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의 7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솔론이 이집트 사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리스인 크리티아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크리티아스는 그의 손자에게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소크라테스의 친구여서 플라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즉 실제 기록이 아닌 전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크리티아스의 아틀란티스 묘사를 저술했다는 것이죠.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야기의 시작인 이집트에서 그 단서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장 거대한 신전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일하던 학자들도 아틀란티스를 알지 못했죠. 자, 어떠신가요?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말이 됩니다. 제가 언급한 주장들은 그저 대표적인 사례들일 뿐, 실제론 아틀란티스 실존 여부에 대한 근거와 주장이 수없이 많죠. 하지만 저는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상상만으로 즐거운 문화가 생긴 것에 긍정적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이 등장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노래나 시도 만들어졌죠. 이는 우리의 즐거운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그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틀란티스 실존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51구역 외계인 거주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